네, 어제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회장 후보들 중에 최종 후보군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현 회장도 포함이 돼 있네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네.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좀 긴데요. 네. 줄여서는 회추위라고 하더라고요. 회추위, 네. 여기에는 이제 김정태 하나금융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사회이사 총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어제인 15일 이 회추위가 심층 평가를 거쳐서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을 4명으로 확정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최종 후보군에는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인사 1명 이렇게 이름이 올렸는데요. 우선 내부 인사로는 현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그리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박진회 전 한국시티은행장이 올랐고요. 회추위는 그룹 안정을 꾀하기 위한 후보를 이제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후에 다음 달 이제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때문에 그 전까지 최종 후보자 1명을 선택해서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관심 가는 부분이 김정태 현 회장이 4번 연임이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 유재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금융권에서는요. 네. 99% 사연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군요. 근데 뭐 지금 안될 이유가 없는 현직인데,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서 좋아요.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김 회장이 지금 만 69세예요. 네. 근데 하나금융의 어떤 그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보면 회장 나이가 만 70세를 70세. 넘길 수 네. 없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번에 남았네요. 사연임을 하더라도 원래는 회장 임기가 약 3년인데 1년만 사실은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2018년에 3연임을 할 때에도 금융당국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김정태 회장이 회추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셀프 뭐 추천이다 해서 뭐 빨리 일정을 연계해라 막 그런 얘기 이랬는데 나올만 하네요. 네, 네. 그냥 추진을 해서 3연임을 했잖아요. 근데 또 4연임을 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그럼 김정태 회장이 정말 욕심이 많은가 보다. 또 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할 텐데 계속해서 안 하겠다고 하셨죠. 크게 자기는 뭐 본인은. 욕심 네.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쇼 리스트에 들어갔고 왜 또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느냐. 지금 하나금융 사정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함영주 부회장이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였거든요. 네. 근데 법률 리스크가 너무 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들을 보면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 사건이 있는데 그 1심이 그러니까 3월 말쯤에 열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해외 금리 연계 DLF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도 이 문책 경고라는 경고를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없는 이게 중징계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소송으로 이걸 지금 맡고 있는데 행정 소송도 4월 이후에나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법률 리스크가 있고 그럼 한 부회장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라고 본다면 이진국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선행 매매로 지금 혐의 받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지성교 하나은행장은 라인펀드 등 또 사모펀드 사태로 이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유력한 후보들이 다 법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1년 동안 하면서 이들 유력 후보들이 법률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고 지금 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조직을 좀 안정화하고 하기에는 김정태 회장의 1년 추가 연임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회추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분석이 나옵니다. 자,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 실적도 좀 궁금하실 거고, 근데 실적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까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하나금융지주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보니까 증권사 대부분에서 그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보니까 몇몇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이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현재가가 36,800원이거든요. 근데 키움증권이 58,000원, 그리고 KF투자증권이 5만 원, IBK투자증권이 48,000원, 마지막으로 SK증권이 47,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주가 상당히 좀 높인 흐름이었는데 우선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의미가요. 4대 주주 중에 가장 처음으로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낸 그런
그런 지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서 비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감소하면서 비용 관리를 참 잘했다라는 칭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환이익이 있었는데 이쪽이 환차액이 1,493억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를 최상단으로 잡은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자세히 또 보니까 네. 은행의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또 점수를 줬고 또 비은행 계열사면 대표적으로 증권이나 카드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계열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고 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이자 이익이 크게 늘 거라고 하는데 시장 금리 상승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또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바고 또 대손 비용률도 안정화될 거라서 결국은 실적 개선이 추후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더라고요. 네, 애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뉴스 이슈와 기업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